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지원자로서 면접에 임할 수 있을지 필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전에 설문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면접 스킬보다 중요한 내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요거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가끔 이렇게 딱 깨물어 먹어보면 안에 팥이나 크림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요렇게 팥, 슈크림이 통통하게 찬 아주 맛있는 붕어빵도 있습니다. 저한테 이 안에 들어간 앙금은 실력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죽, 이 바삭바삭한 반죽 피는 스킬, 포장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케터로서 내가 안에 들어간 앙금을 실력을 쌓으려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면접 준비라고 하면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면접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면접을 준비하던 절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포장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내실이 없는 앙금이 이 안에가 빠져 있는 이 친구들은 뽑아 놓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왜냐면 면접관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거 약간 운빨이 진짜 심하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왜냐면 그만큼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어, 이렇게 안이 꽉 차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실이 꽉 차 있는 분들은 이 스킬 있죠. 포장하는 스킬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금방 보완할 수 있어요. 몇 번 해보면 금방 보완할 수 있고 뭔가 코칭만 있다고 코칭을 잘 받으면 이 부분은 확실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안이 차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내실을 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의 관점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T자형 마케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T자형 마케터.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업 자체가 마케터라는 업이 T자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이 각각의 채널을 널리 알고 있는, 이 널리 경험해본 이 지식의 폭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채널에 해당하는 깊이가 있을 거죠. 그래서 뭐 퍼포먼스라고 하면 에드테크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광고 기술을 얼마나 잘 아는지, 또 얼마큼 많은 예산을 다뤄봤는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요. T자형 마케터에서의 핵심은 이걸 다 안다, 깊게 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이 여러 가지 채널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T자형 마케터다라고 하면 아, 나는 하나의 나의 DNA가 되는 굉장히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채널이 있긴 한데 이 채널이 전체 마케팅을 구성하는 다른 채널들과 함께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채널이 잘 되려면 다른 채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져야 하는지,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무를 맡으시든 나는 T자형 마케터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새 잡캐터란 말 많이 하죠. 저 이런 말 들을 때 너무 속상한데요. 잡캐터가 아닌 마케팅 전문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마케터는 전문가예요. 실제로 전문가고 어떤 환경에서는 그 친구의 능력이 다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 환경과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좋은 환경에 가면 나의 능력이 다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도메인 지식, 방금 봤던 우리 여러 가지 채널하고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 있을 거예요. 지식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사실 마케터라 부르기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조금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 지식이 있는 것 자체가 일반 행정 업무보다 조금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케터라고 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직의 어, 포지션을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도메인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그 회사의 산업, 저 같은 경우는 IT, 그리고 뭐 물류, 또 뭐가 있죠? 뷰티, 리테일, 이 산업의 트렌드를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트렌드를 아는데 소비의 트렌드 말고 산업의 트렌드. 그 소비도 산업 트렌드의 일부이겠지만 그 트렌드랑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산업 트렌드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 활용 능력. 이거는 모든 직무에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영역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커리어를 쌓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새롭게 배운 지식과 경험은 어떻게 해요? 글로 정리해 보세요. 회고를 하면서 굉장히 얻는 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 저연차일 때 정말 축적이 필요한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밀도 있게 경험한 분들, 밀도 있게 내가 배운 것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되씹은 말이 좀 이상한데 곱씹은 분들은 다릅니다. 그 어떤 임계점이 지나가면 확 성장을 해요. 그걸 아마 실제로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 잘하는 마케터한테 뭐가 있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니 저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마케터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득력. 마케팅은 설득이 기본이죠.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 능력.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상사, 임원, 그리고 우리 소비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설득하는 능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설득력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메타인지를 기반으로 남을 이해하는 것, 역지사지가 되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설득력, 마지막으로는 기획력, 센스라고 하죠. 센스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기획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AI가 등장했잖아요. 생성 AI 시대에서는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나는 요 세 가지 능력을 잘 키워봐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이직 면접을 하시든 준비된 상황에서 더 잘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